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동정이 요걸 인대에 담아놨더라고요. 인대다가 이렇게 종자를. 네, 흥자를 씨앗을 한번 잊어버리면 찾기 엄청 이 어머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인데 저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냐. 작달막하고 통통한 개걸무. 길고 새파란 잎이 특징인 경종 배추김치. 그리고 알록달록 색깔이 살아있는 토종 쌀밥. 아, 정말 입맛이 돕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먹을거리로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받은 만큼 후세에 물려줄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씨앗을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데 제가 농부니까 당연히 씨앗을 보존하고 물려줘야죠. 그렇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그리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우리의 들녘은 이제 조상님들은 듣도 보도 못한 먹을거리로 뒤덮여가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씨앗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홀대를 받으면서 사라졌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건 우리 토종을 끔찍이 아끼는 몇몇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재배한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 내보이거나 내가 먹을 때 하나의 그 작품을 하나에 만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씨앗을 역사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단년생으로만 바라보고 씨앗에 대한 조금 심각성은 좀 가지셔야 돼요. 선조님의 유산이고 또 우리 마지막 남은 농심이고 또 자존심이고 그러니까 자존심을 돈하고 바꾸면 되겠어요? 지난해 가을 풍경인데요. 4차선 도로 옆 논에서 벼들이 보기 좋게 익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가까이서 보니까 우리가 흔히 봤던 그런 황금 물결이 아닙니다. 매산디, 무주도, 대추벼, 올못개 대부분 이름도 모양도 낯선데요. 모두 토종벼랍니다. 110종이나 된다는데 논두렁을 앞장서 걷고 있는 이분, 우보 이근희 씨의 작품입니다. 우보 농장은 도시농부들 그리고 농사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공동체로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토종벼를 키우는 곳입니다. 오늘은 우보 농장 벼베기를 하는 날. 콤바인 같은 기계가 아니라 낫으로 벨 건데 청년 10여 명이 몸쓰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낫질하는 솜씨가 수준급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처음 해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청년들은 누구일까요? 비전화 공방이라고 일본의 후지무라라는 분이 만든 그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립하며 사는 삶 이런 모토로 만들어진 모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서울에 그 비전화 공방 서울을 만드신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일정하게 농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1년 동안 계속 진행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제가 교육 담당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립이라는 측면은 가장 기본이 먹을거리에 대한 작업이잖아요.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교육들을 하는 거죠. 1년에 120평 정도가 스스로 그 작업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 양을 처음 씨앗 뿌려서 모내기를 해서 베고 이런 전 과정을 스스로가 자신 있다라고 해야만 그 자립이 가능하잖아요. 그 과정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설프더라도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참여들을 하는 거죠. 청년들은 우보 선생과 함께하면서 수십 년 농사 지은 사람도 모르는 걸 깨우쳤습니다. 토종벼라는 게 따로 있는지도 몰랐고 우리가 먹고 있는 게 육종을 해가지고 계량종을 먹고 있는 건지도 몰랐고 그랬는데 되게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랑 그리고
이렇게 키워갈수록 새로운 종류가 또 나타난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 마트에 가면 거기 쌀 포장지에 어느 지역 쌀 이런 정도로 그냥 지역별로 그냥 쌀의 차이가 있나 보다, 맛의 차이가 있나 보다 정도로 이제 상품으로 사실은 접근을 했었는데, 부모님께 농사를 배우면서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기후나 땅이나 흙과 관련한 뭔가 좀 다른 토종벼들이 굉장히 전국에 많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고, 대단한 집념으로 토종벼를 키우고 있는 우보 이근희 씨. 출판 기획과 음반 제작 분야 일을 하다가 농사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저는 농사 경험이 전혀 없었고요. 한 35대 우연히 이제 집사람이 주말 농장을 얻어가지고 5평을 지으면서 그 농사에 좀 매력을 느꼈어요. 뭔가 새로운 거를 찾지 남과 똑같은 건 전혀 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농사야말로 전형적인 그거더라. 늘 새로운 거죠. 늘, 그러니까 올해 심은 상추 씨앗이 내년하고는 또 다른 어떤 느낌. 싹이 틀 때 그 경이로움,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내가 재배한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 내보이거나 내가 먹을 때 하나의 그 작품을 하나에 만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 농사여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밭농사로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조상 대대로 이어온 농사 방법에 매료됐습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똥이나 오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흙으로 돌리고 그 흙이 살아나면서 작물들이 크고 5,000년을 이어온 그런 농사법이었던 거죠. 농부 경력 10년 차쯤 돼서 우리의 주곡인 벼농사를 빼고 농사 짓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 벼는 어쨌거나 주식인 측면이 있는 거고, 나머지들은 다 양념이거나 반찬 정도, 그러니까 주변에 이게 장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아, 이 벼가 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거기에 이제 토종 벽시들을 알아나가면서 그 흥미가 더 이렇게 증폭된 거죠. 특히 종자를 사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서 쓰는 일에 매료됐습니다. 대부분 지금 씨앗은 다 사서 쓰잖아요. 혹은 정부가 알아서 보급해주는 보급종을 쓰거나.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서 채종을 해서 그 다음해로 계속 이어가는. 그러니까 씨앗의 역사가 곧 농사의 역사이고 인류의 역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씨앗들을 계속 받아서 쓰는 그런 토종을 키우는 그런 농사가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거기로 이제 빠져들게 된 거죠. 일제 강점기 때까지 한반도에서 키운 토종벼는 1,451종. 지금은 농촌진흥청 유전자원센터 냉동고에 있는 450종이 전부고, 그 가운데 110종을 받아다가 이만큼 늘려놓은 겁니다. 신청을 하면 뭐 어떤 목적하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내줍니다. 근데 내주는데 양은 뭐 아주 극소량을 주죠. 50알, 한 이삭도 안 되는 양을 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증식을 하는 거죠. 이거 50알로 키운 것들이에요. 이제 토종벼를 키우다 보니까 서서히 이게 뭔가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아, 여기까지는 내가 하고 죽어도 죽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게 생겨요. 일단은 유전자센터에 있는 450종, 나머지 제가 키우지 않은 것들을 씨앗을 받아서 그걸 다 키워보고 싶고, 그것을 쌀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쌀이 과거에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걸로 한 마을이 먹고 살았던 이런 쌀이 있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는 싶은 거예요. 그걸 뭐 대중적으로 판매하고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는 없겠나요?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충남 예산의 야트막한 산기슭 밭. 능숙한 솜씨로 작물을 돌보는 이분은 평생 농사지어 번 돈으로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토종 씨앗 박물관입니다. 그리 큰 밭은 아니지만 순전히 씨를 받을 목적으로만 작물을 심고 있습니다. 배추가 4종류가 있잖아요. 4종류가 있으니까 서로 교잡되지 말라고 싸놓은 거. 교잡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변종이 나오는 거죠. 근데 토종 자체가
사실은 교잡된 거예요. 이 토종이 이렇게 원종을 지금 육종하는 것처럼 원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은 안 하잖아요. 심고 옆에 사람 다른 배추 심었으면 자연히 교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자연스러운 교잡이 토종의 특징이라는 말인데요. 토종은 멀지 않은 곳에서 찾을 수 있답니다. 이 오이가 참 재밌는 오이예요. 이게 이제 이 동네 그 성씨가 장씨 성하고 집성촌이에요. 우리 강씨들하고. 근데 요건 이제 장씨들이 보관해 왔던 토종 오이입니다. 예, 그래서 오이 이름도 장씨네 오이요. 이쪽은 이제 조입니다. 조. 종류별로 쭉 다 심어져 있죠. 파란조, 신달거리조, 예산 스스. 밭에 심은 작물 가지수가 300여 종. 외딴섬, 두메산골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씨앗 한 줌 또는 몇 호를 얻어와서 이런 식으로 키우고 늘려왔습니다. 무엇보다 박물관을 만든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토종을 생산하고 토종을 지금 판매하시는 분들도 지금 잘 견디고 생산성이 좋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걸 심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토종은 또 도태돼. 그게 토종을 좋아하고 토종을 사랑하고 토종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또 없애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닌. 근데 이제 박물관은 그렇지 않죠. 박물관은 생산성을 앞세우지도 않고 상품성을 앞세우지도 않고 단순히 개체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목적을 두거든요. 이런 게 있어. 박물관은 말뚝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장승이라니까 장승. 저는 그냥 지키고 있는 거고 장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말뚝, 장승, 무슨 의미죠? 여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씨앗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씨가 필요하면 일로 와요. 우리도 수집을 해오니까 우리도 또 줘야 하잖아.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토종 씨앗 물물 교환소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런데 이분이 뜻밖의 말을 하십니다. 잘못 찾아왔다. 토종을 제대로 하려면 다른 데 가보라고 합니다. 아니, 사실 우리 박물관 오는 게 아니지. 거기 가셔야 그분 취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장흥에 내가 그분한테 감명받은 게 우리는 사실은 급하잖아. 빨리 좀 씨앗 좀 얻어가지고 감사드리고 와야 되는데 한나절 안 주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혼내는 거예요. 네가 이 씨앗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 이 씨앗 하면 그분 한번 가보셔야 돼요. 진짜 생농사꾼이에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번 가보셔요.